저희 단지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독방 기자들의 정두리 기자입니다. 오늘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목동은 서울에서도 우수한 입지와 학군을 갖춘 곳으로 유명한데요.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3대의 학군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미래 가치를 지닌 투자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최근 목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는 대규모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목동 9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 최종 탈락한 것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초대형 현수막을 걸고 단체 활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목동 11단지 세계동 외벽에는 아파트 절반 크기에 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현수막은 11단지 맞은편 개남 근린공원 정상에서도 또렷이 보일 정도입니다. 현수막에는 비가 오면 천장 샌다, 네가 와서 살아봐라, 소방도로 전무하다, 화재 나면 다 죽는다, 목숨 걸린 안전진단, 목동 주민 살게 하라 등 재건축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 목동 7단지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목동역을 나오자마자 큼지막한 대형 현수막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 26,000여 가구가 모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6월에는 목동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면서 목동 일대에 재건축 열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9단지가 안전진단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나머지 단지의 재건축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며 매물 구경도 힘들던 목동 단지에서 최근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입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또 유치원에도 데려다주고 하는데요. 일단 2중, 3중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침에 차를 빼거나 밤에 돌아올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차 대수가 세대당 0.4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아이를 한 손에 데리고 차 밀고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가 계속되면서 외부 크랙 때문에 베란다에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그래서 천장이 무너진 채로 2주 넘게 생활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번 장마를 겪으면서 그리고 각종 노후화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6단지가 재건축 통과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9단지가 통과를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많은 소유주들이 걱정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공급과 수요 해결책으로 비결돼야 되지 않나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목동 전체 단지가 재개발이 돼서 100% 정도의 가구 수를 더 유입할 수 있다면 저희 현재 목동 소유주들한테도 행복 추구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전체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도 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하죠. 왜냐면 이제 기대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분들도 뭐 6단지가 되고 다른 단지 다 이렇게 뭐 둘러보셨겠지만 이제 안전진단 하겠다고 막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각 단지별로 이제 막 안전진단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특정 단지는 되고 특정 단지는 안 되고 이러면 약간 또 위화감도 있을 거고 당연히. 게다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개발이 돼야 될 텐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좀 이상하죠. 좀.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뭐 구매를 해서 살고 있지만 집을 제가 뭐 아파트가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 거기에 꾸준히 살고 싶어서 구매를 한 거였고 그런데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재건축이 막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재건축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하는 건 못 봤어요. 집이 30년 정도 된 집이라서 돈이 좀 있고 주차장은 좀 꽉 차요. 주차장은 사람이 많은 거에 비해 주차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주차장을 좀 늘리는 확장 공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목동 재건축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목동 재건축 단지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목동의 미래 가치는 앞으로 어떠할까요?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신랑 매물이라는 거는 이제 구단지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랑 매물보다는 이제 급하신 분들은 미리 다 정리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나오시는 분들은 급하진 않지만은 이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목동을 팔고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전에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다른 지역도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좀 줄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 보니 실적으로 매매 거래가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27평 같은 경우는 뭐 15억서부터 뭐 16억 5천까지 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5평 같은 경우는 20억에서부터 21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매매가 예, 그렇죠. 매매가. 45 같은 경우는 뭐 23억에서 24억. 24억에서 25억 5천 뭐이 사이 정도되는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거래 자체가 그 매매 거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 거래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좀 신고가로 가는 확률이 50% 이상 정도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 거죠.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 네네. 사실 목동 일대가 사실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단지별로 안전진단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전체 단지 중에 한두 곳 정도만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도 통합 개발이 안 되잖아요. 개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 지역에서 개발 이슈 때문에 이제 단기간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최근처럼 10억 초과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대출 규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출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 장기간 묶일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권이 있는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도 좀 필요하고 안전상의 큰 문제점이 어떤 부분인지 이제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합 측면에서 지자체 측면에서 사실은 의견 조율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목동 일대 재건축 단지는 한 2만 6천여 가구 정도 되거든요. 여기 재건축을 함으로써 15,000가구에서 한 2만 가구 정도가 새롭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재건축이 이렇게 다소 늦어지게 되면은 서울에 이제 그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더디게 되면은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공급을 이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정부가 이제 이런 이제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재건축을 빨리 공급 측면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이게 빨리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에 이제 무게를 둔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절차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겠죠. 네.